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 찾아뵙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지난번 오셨을 때 예고했던 게 뭐였죠? 조직생활 잘하는 법. 그렇죠. 조직생활 잘하는 법이 네.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랑 사실 일맥상통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급히 제목을 바꿨습니다. 네. 우아하게 욕하는 사람, 욕하는 방법. 네. 꼴 보기 싫은 인간, 우아하게 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걸 강의 제목을 뽑으셨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께서 욕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공자 선생님이 한 욕을 욕으로 듣기나요? 그게 충고로 듣기는데? 아니요, 근데 진짜 세요. 세요? 네, 정말 세요. 그래서 저도 되게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뜻을 알면 세지만 들을 때 보면 우아하잖아요. 우아한데 한자라서 우아하지 뜻도 너무 세서 그냥 딱 직관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욕하는 법 100몇 가지를 고르셨다고요? 네, 102가지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책 제목을 강의 제목이라 큰 주제라 그래야 되겠죠? 그쵸, 그쵸. 네. 그걸 유교무류 이게 좀 띄워주실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네,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네, 작긴 한데. 이제 저것도 공자가 한 말인데요. 원래는 가르침이 있으면 나눠짐이 없다. 구분되지 않는다. 편 나누기 안 한다. 편 가르기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공자는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데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배우냐 배우지 않느냐란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첫 번째 논어의 문장이 하기 시습이라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 말을 근데 반대로 하면 그러면은 배우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욕 우아하게 공자님이 했던 욕 102가지 중에 요거는 나중에 서문으로 나올 얘기니까 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앞에 이제 전반부 해서 49개 정도를 이제 뽑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하지 마라. 이것도 이제 공자님이 했던 우아한 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공자님 말씀에 쓰레기란 말도 나와요? 아닙니다. 쓰레기는 제가 해석한 거고요. 아, 공자님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에 준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로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텅 비어 있으면서 가득 찬 척. 그런 식의 없으면서 있는 척.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쓰레기란 말은 제 말이고요. 그 정도의 이제 등급에 해당되는 거죠. 된다. 새와 짐승도 공자님이 한. 새와 짐승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와 짐승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불가 여동군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처럼 새와 짐승이 동격인 사람하고는 같이 못한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공자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숨어있는 현자들, 그런 사람들이 공자를 이제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공자가 그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현인인 척을 하지만 사실은 사회 문제를 회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새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14번에 보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자. 요즘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고요. 뭐 여기서 가장 센 욕이라고 하면요. 빨리 죽지도 않는구나. 이거 아닌가? 저겁니다. 저거. 그죠? 10번. 빨리 죽지도 않는구나. 그거는 금방 알 것 같아.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 같은데. 공자가 자기 친구한테 한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기다리는데 그 친구가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공자가 욕을 하는 건데요.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는 버르장머리가 없더니 어른이 돼서는 딱히 이룬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고 근데 늙어서는 죽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이야, 그런 극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말도 많고요. 또 여기서는 어떤 게 세 보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게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욕으로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거는 신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이 아닌데 마치 그런 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봐요, 공자한테.
원수한테 내가 덕을 베풀면 어떻겠냐. 바보 같은 짓인데 내가 볼 때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2500년 전에도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도 내가 잘 해주면 저 사람이 바뀌지 않겠냐. 네.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그럼 너한테 사랑을 베푼 사람한테 너는 뭘 줄 거냐? 라고 물어봐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도 작은데 이걸 원수한테 줘버리면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는 줄 게 없게 되는 그런 반문을 합니다. 확실히 공자님은 현실적이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심한 목은 35번이에요. 스스로 목을 찔러. 이게 자살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신이 네. 도랑에 처박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네.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원수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원수를 사랑한다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 거죠, 스스로. 스스로 죽었는데 그게 네. 도랑에 시신이 처박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네. 정말 헛된 죽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저 말을 들으면서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게 확 찔려. 아, 이거 49가지, 전반 49가지, 후반 후반이 53가지. 네, 네. 기억이만 5개 더 뽑아서 108개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죠. 네. 108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46분을 보면 현재 자본주의에 대한 뭔가 얘기 있을 것 같은데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 네. 그러니까 군자는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말을 하는데 저건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냐면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염류라는 제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본인 스스로 막 융통성을 부리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자꾸 넘어서는 제자인데 하루는 다른 제자가 공서적이라는 제자가 제나라로 사신을 가게 된 거예요. 네. 사신을 가니까 노모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노나라에. 그러니까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파견 간 거죠. 네, 사신을 네. 가는데 그 공서적의 어머니가 있으니까 네. 염류가 그 어머니를 걱정해서 공자한테 좀 곡식을 좀 주자. 네.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혼자 계시니까. 네. 그래서 얼마를 주라고 해요. 네. 그래서 줬어요. 근데 더 주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공자가 그럼 더 줘라.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물어보지 않고 공자가 주라고 한 것에 몇백 배를 준 거예요. 또 줬어요? 염류 마음대로. 네. 그래서 공자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인데요. 네. 내가 공서적이 그 제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 그 행렬을 보니 그 살찐 말과 그리고 가벼운 가죽옷을 입고 있더라. 그건 사실 부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좀 명품 입고 저기 먹을 것 잘 챙겨서 벤츠 타고 가는 거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군자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상대의 힘을 강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결국 염류가 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 공자의 스승님의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색을 낸 거잖아요. 자기만 광내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비난을 하는 거죠. 혼나야 되겠네. 네. 자, 그러면 네. 102가지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한 2-3가지는 다룰 수가 있나요? 제가 이게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네. 한 1시간 반에 7문장이면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 여기 7개? 네. 그러면 네. 그냥 고르지 말고 네. 1번부터 차례대로 하시죠. 재밌을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공자님이 네. 했던 네. 우아한 우아하게 하는 욕 방법의 네. 1번. 네. 상대하지 마라. 네.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상대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사실 우아하게 욕하는 법은요. 사람을 나눠야 돼요. 기본 전제는 나눈다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구나. 나누고 나서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는 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재미삼아 나누는 게 아닌데 그냥 나눠놓고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게 모질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하여튼 좀 보면 왜 만나지? 안 보면 네. 그만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혼 상담이나 이별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의 단점을.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저 사람의 나쁜 점을 막 이야기해요. 안 볼 듯이. 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명확해. 저 사람은 등급이 매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나빠.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과 질이 모두 나쁜 사람인 건 판명이 났는데, 근데 그럼 당신은 왜 저 사람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냐. 네. 그래서 당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정리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아하게 욕하는 법은요, 상대에 대한 욕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욕인 거예요. 자기 반성이 우선이구나. 네, 나를 평가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나한테 등급이 낮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욕을 해서, 적나라하게 욕을 해서 고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강의인 거죠. 좋게 말하면 자기 성찰이고 좀 네. 심하게 얘기하면 자아 비판이네. 그죠. 자아 비판을 아주 세게 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첫 번째가 상대하지 마라 있잖아요. 네. 저 말은요, 공자가 중인 이하의 사람하고는 형이 상을 말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거든요. 아, 형이 상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고상한 얘기는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렇죠. 대화가 안 돼요. 네. 그게 이제 형이 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인이죠. 그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산원공상의 중인이 아니라 그냥 등급을 상중하로 나눌 때 가운데 이하. 네, 상중하로 나눴을 때 네. 중인 이하. 네. 그러니까 공자는 중인 이하의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그냥 뭐 이야기겠죠. 예를 들면 뭐 주막에 가서 술 한 잔 마시고 네. 밥 먹고 이런 정도의 대화는 하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그런 형이상학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답이다. 네. 그러니까는 형이상학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부부라는 건요, 네. 굉장히 가장 어려운 일을 함께 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인 이하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중인 이상이 되도록 자기 그렇죠. 교육을 스스로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게 상대한테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는 과정 중에 나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내가 먼저 서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나에 대한 평가가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대하지 마라. 그럼 정확하게 상대를 볼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못 봐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네.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네. 내 판단이 맞나? 그러면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저도 결혼에다가 이걸 적용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판단이 안 쓰면 부모님이나 형제나 네. 이런 분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거 갖고도 안 되나? 받아도 되는데 네. 사실은 지난 시간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중요한 정보를 숨겨요, 내가. 아, 그렇지.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친구의 흠이 있어. 그러면 네. 부모한테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지.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좋은 점만 얘기하지. 네,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네. 그래서 나쁜 거 빼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좋은 평가가 나오잖아요. 판단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정보 공개가 여기서 또 중요하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정보를 숨기더라고요. 상대하지 마라. 네. 두 번째, 네. 공자님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셨을 텐데 네. 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쓰레기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그 사람의 원래 타고난 자질이 있어요. 네. 그 질하고, 그리고 아무리 자질이 나빠도 내가 갈고 닦고, 그러니까 절차탕마하면서 하기 실습하면서 노력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로 그게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자가 사실 정치를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그 목적은 교육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질고라고 해서요, 고집스러움을 바꾸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정치였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잠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밑에서 저기 재상을 역임하죠. 싸우고 나오고. 한 번 하죠. 한 번 했죠. 한 번 좀 굉장히 높은. 네, 재상급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재상급. 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뭐 자기 말 안 받아주니까 그만두고 나와버렸죠. 그렇죠. 오래 못 갔죠. 그러니까 근데 공자가 사실 되고 싶었던 건 왕이에요.
본인이? 네. 왜냐하면 공자가 계속 그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요임금하고 순임금인데 네. 그 사람들이 덕이 높아서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양한 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본인도 덕을 많이 쌓으면 그렇게 선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때가 이제 맞지 않아서. 네, 때가 뭐 그때는 뭐 칼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쓰레기가 어떤 예를 들면서 네, 쓰레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질도 나쁜데 그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글자 그대로 쓰레기네요. 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사람인데 부끄러움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사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쓰레기라고. 요 대목에서 제가 뭐 변호사님이니까 변호사님은 그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사형 폐지국이잖아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됐죠.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것을 사람이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대부분 법조인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사형을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거둔다는 게 옳은 일이냐. 그러면 그 살인자는 우리가 보통 살인자라는 게 과실치사를 갖고 살인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의도한 바로 살인을 하잖아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그렇게 연쇄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상태도 멀쩡해. 심지어는 저기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소각로까지 갖춰놨던 흉악범도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우리가 형량이 되게 적잖아요. 그 미국에 비해서 종류가 좀 적기는 하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가중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센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끝내는데 미국은 그냥 합산해 버리거든요. 다 더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몇백 년 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찬성인데 사형이라는 그 형벌 자체는 약간 그러니까 법조 있는 분 중에서 사형제를 흔쾌히 동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형제를 다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쓰레기라고 딱 말을 보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인투급을 쓰고 나왔지 한 행위를 보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마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게 오심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오심의 가능성은 제로인데 형집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피해자 가족들 그런 마음이 어떨까? 본인이 낸 세금으로 저 사람이 밥이 들어가게 해주는 건데 저 밑에 나오는 원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피해자 가족이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꼭 사형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유보해 주는 것까지. 왜냐하면 저는 형벌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개인적인 형벌권을 국가가 위임받은 거 아니에요. 형사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아니면 가족이 사형까지는 선고는 법의 판단이지만 집행은 유보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 피해자 가족이 용서를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내 가족이 생명을 잃었는데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족은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게 약간 논어에 비슷한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공자가 말하는 이제 마흔이 불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논어에 보면은 혹에 대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생과 사,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요거에 집중하고 생과 사에는 하늘에 맡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자님 생각은 또 그러면 사형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 생각이 맞다면, 그러니까 불혹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사형제 반대네요. 공자님도. 사형제는 반대할 것 같아요. 공자님은.
하긴 그때 스웨덴인가요? 그때 그 저기 왜 그 사이당 저기 썸머 캠프에 가서 완전 무장하고 가서 이렇게 몇십 명을 죽였던 친구가 있잖아요. 70 몇 명인가 조준 사격했죠. 조준 사격하고 폭탄 터뜨리고 아예 밖으로 못 나가게 그 배 있는 데는 다 딱 해서 섬 속에서 그냥 사람은 사냥하듯이 이 친구 멀쩡하게 살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 뭐 교도소에서 뭐라 그러죠? 그 인권 자기 너무 불편하다 뭐 텔레비전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거 소송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스웨덴 맞을 거예요 아마. 도대체 저기까지 저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나 저런 사람도 봐줘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생명을 박탈하는 문제는 반대하지만 똑같은 인권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사형제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고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한 분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명백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장로시잖아요. 개신교 장로신데도 불구하고 사형제를 마지막으로 집행을 했죠. 임기 말기에 만렵에 열 몇 명 연쇄살인범 포함해서 몇 명을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쇄살인범 강간살인한 사람 누가 봐도 유괴살인 이런 거는 그런 사형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태형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몇 대 맞으면 기절한다고 하던데. 되게 아프긴 한데 그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쓰레기라는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근데 모든 법조인들 검사, 판사, 변호사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사형제를 어떤 다른 형태의 가혹한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몇백 년 전 징역형을 때리든지 지금 태형 얘기하시고 하는데 목숨 거두는 건 맨날 때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종신형으로 해놓고.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잠깐 옆으로 얘기 세긴 했지만 쓰레기란 말이 들어보니까 인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세 번째가 너나 그렇게 해라. 저 되게 재밌는데. 이건 누구 제자 중에 또 누가 하나 또 멍청한 짓을 했나 모양인데. 공자 제자 중에 이제 제야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잖아요. 다 해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야가 3년은 너무 길다. 1년만 해도 충분하다. 라고 선생님한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똑똑한데.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왜 1년이면 충분한지를 설득을 하는데 공자의 말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자가 강조하는 게 예하고 예예요, 예. 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죠? 예인데 여기서 예인데 만약에 3년 동안 임금이 3년 동안 나라를 돌보지 않으면 얘가 무너질 것이다. 맞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곡식의 주기도 1년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 주기도 1년이기 때문에 1년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자가 제야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잘 물어보거든요. 답을 바로 주지 않고.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닐까? 제야한테 너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기름진 고기를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거는 사는 거고 마음은 슬프죠. 그러니까 제야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공자가 그럼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공자님이 논리에서 밀렸어. 그건 아닐까? 아니에요. 그리고 제야가 나가요. 제야가 나간 다음에 왜 3년상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3년상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그렇게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예라는 거는 사리인 건데요. 사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는 거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3년 동안은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못 살죠.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3년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3년을 부모한테 온전히 의탁해서 살아남았으니. 그래서 쟤는 그런 사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마디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쟤한테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말해봐요. 쟤는 이미 이제 중2 이하인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아까 않아요. 얘기했던 상대하지 말아야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효과가 없는 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한테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이 되는 사람, 교육이 될 만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제라는 제자도 꽤 나름의 논리가 있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공자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거죠. 그 말재간 불이다라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 철학으로 얘기하면 소피스티케이트 같은 그렇죠. 소피스트 같이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사실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근데 공자가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올가매는 단지 그런 말장난만 한다. 말재주만 부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3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당연히 아닌데 네.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통용되는 상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공자가 굉장히 개혁가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보수적인 면도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그 2500년 전에 그거니까 기준이니까 네. 보수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교무류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말이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대에 공자님이 했던 거는 당대 역에서는 혁신적인 분이고 개혁가였는데 상례 그다음에 사리라는 건 그 당시에 그렇게 되고 있었으니 3년이라는 걸 얘기한 거고 지금 이제 아이가 나서 3년은 부모의 절대적인 의존이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죠. 3살만 지나가면 어디 가서 구글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3년이다 그러면 그 논리가 되긴 하나 그 제야라는 제자분이 한 얘기도 뭐 1년이면 순환이 되는데 1년 정도 부모님을 기리고 나머지 또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그렇게 내쫓을 일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나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내가 볼 때는 공자님이 논리에서 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네요. 네. 너가 좋으면 너는 그렇게 해라.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을 이제 바꾸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하긴 하나의 어떤 그 정신적, 철학적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저런 고집도 있긴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제가 똑똑한 제자였던 느낌도 살짝 들어요. 아닙니다. 적어도 공자님하고. 아닙니다. 제아는 이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사례에서도 보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썩은 나무이거든요. 제아가. 약간 깐죽거리는 스타일인가 보다. 예. 그럼 이어서 썩은 나무. 썩은 나무라는 거는 이제 제아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왔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공자님 봤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봤어요, 공자가. 그래서 또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아한테는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쫓지는 않아요? 오면 내쫓지는 않나 봐요? 그냥 냅둬요. 그냥 제 잠을 자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공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지금 낮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아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그 얘기 들어본 것 같다. 그리고 똥이 섞인 흙으로 빚은 담장은 손질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제아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뒤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래는 처음에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반드시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줄 알았다. 근데 제아를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언행 불일치를 봤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반드시 그에 맞는 행동이 있는지를 살핀다. 제자라도? 네. 그래서 제아 덕분에 사실 공자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긴 하죠. 그 친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게 있네. 역할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전까지 공자님은 누가 뭐라 그러면 당연히 그러려고 봤는데 너 말은 이렇게 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처음 본 거죠. 제아를 자기 제자 중에서는. 네. 그래서 인간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렇지만 그걸 뒷담화를 계속 하시는 걸 보니까 좀 빈정상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공자님이 약간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 그래서 얘가 하는 행위를 너네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보고 배워라. 반면교사. 제아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뒤에도 보면은. 되게 미워했나 보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아한테는 하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제일 1번이 얘기했잖아. 상대하지 말라고. 진짜 상대하지 않습니다. 제아도 참 대단한 그 멘탈인 것 같아요.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나름 똑똑한 사람인데 나는 가봐야 우리 스승님이 날 쳐다보지도 않아.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래서 끊임없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모르지 않았을까요? 알고도 아니요. 그랬다면은 정말 아니 너나 그렇게 해라라고 할 정도로 논리가 명확했던 사람이면 그 눈치를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봐도요, 밥 주는 사람하고 바로 그도 차는 사람 구별해요. 그렇죠. 제아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아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고서 계속 왔등기하는 거 생각이 확 드는데. 하여튼 제아는 너나 그렇게 하라. 네. 썩은 나무가 제일 네. 이름이 뭐라고? 제야예요? 제아. 제아. 네, 제아. 네. 그러면 새와 짐승도 거기서 나오나요? 새와 짐승은요. 네. 이제 사실 공자를 욕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뭐 얼마나 그 당시에 좀 현실 타협적이고 권력 가지고 네. 또 권력에 알바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꼴같잖아 보이겠지. 그리고 이제 주유천하를 하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 모습이 마치 공명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자리 한 자리 얻으려고 자리 얻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은둔한 현자들이 중림치령 같은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중림치령 같은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렇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삼태기를 지고 가는 어떤 늙은이가 공자한테 이제 욕은 아니지만 좀 안 좋은 비아냥을 했겠지.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자가 그 중에도 옥석이 가려져요. 자기한테 약간 쓴소리를 해도? 네, 쓴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현자라면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냥 시류에 부합해서 현인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새와 짐승하고는 함께 무리를 지을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긋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현인이 한 좋은 얘기면 듣고 새기고 되지도 않는 얘기하는 사람들이면 새와 짐승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이 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자루한테 자루를 꼬시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루한테 네가 공자의 제자냐? 그리고 저 사람은 그럼 공자 일행이냐? 그러니까 맞다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루한테 야 너네 스승님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피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따르는 게 어떻겠니? 잠깐만요. 세상을 그러니까 공자는 사람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볼 때는 비치는 게 피해 다니는 거죠. 여기를 떠나고 계속 떠나잖아요. 그 모습이 피인지사라고 해요. 사람을 떠나서 그러니까 가리는 피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들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좀 더 높은 그렇죠. 고차원적인 사람인 것처럼 탈세속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따르는 게 어떻겠냐? 자루한테 인크루팅을 하는 거죠. 리크루팅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자루가 이제 스승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공자가 자루한테 새와 짐승과는 함께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그 속된 표현이죠. 뭐 여기는 유튜브니까 아가리, 주둥아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가리가 어류인가 그래요. 어류의 입을 그 순우리말은 아가리라 그러고 주둥아리라는 거는 뭐냐면 조류의 입.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제 아가리 닥쳐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화가 나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물고기 입 쓴거가 물고기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주둥아리 닥쳐 그러면 그게 이제 새니까 새 취급한 거야. 그러니까 공자는 얘기했지. 새와 짐승과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순우리말로 욕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새와 짐승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사람 다 똑같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냐. 그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동이죠, 동. 그렇죠. 동일해지려고 하는데 공자는 철저하게 사람을 나누고 그 말은 본인도 또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공자님이 늘 웬 게 군자라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이 군자. 성현은 아니고. 성인은 거의 어렵고. 그건 없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군자. 근데 군자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인자, 지자, 용자. 인자, 지자, 용자를 따로따로 해서 다 군자로 같은 반열에 놓는군요. 이게 군자인데 이게 근데 동등하진 않고요. 용자가 돼야지 지자가 되고
지자가 돼야지 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인자가 최고의 군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 예지신할 때 그 인이 이제 인자죠. 네네네. 의진 사람. 네네네. 그렇게 돼야 군자인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새짐승하니까 그 생각도 나네. 군자는 화이부동하나, 네. 소인은 동의불화하다. 뭐 이런 얘기 내가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예, 그게 저는 그게 되게 가슴에 와닿는 그 문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사회. 그게 사실 민주주의 사회가 그런 건데, 그게 참 안 되고 동의불화. 같아져서 끼리끼리 모이기는 하는데 화합이라고는 요만큼도 모르는 인간들이 국가의 리더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2500년 전의 공자님은 다 그런 걸 알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AI가 있어도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논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썩은 나무, 새와 짐승. 그 다음에 6번째가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야, 정말 너무 무시한다. 이것도 그 제자한테 한 말인데요. 그 이제 지자예요, 지자. 군자 중에 지자에 해당하는 자공한테 한 말이거든요. 자공이면 공자 제자 중에서도 좀 에이스급이잖아요. 그렇죠. 지자니까. 지자니까 아내보다는 못하지만 그 지자급의 군자죠. 근데 이제 이 제자가 하루는 되게 똑똑해요. 진짜. 그래서 공자한테 공자가 최고로 여기는 게 인인 걸 알아요. 인. 근데 인은 사랑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아니까 공자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인하겠다. 내 주구 가치는 인이다. 그죠. 인하겠다. 근데 인이 뭐냐면, 사랑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남한테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공자 어디 많이 나오는데?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라 뭐 그게 나오는. 맞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이 인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남이 나한테 하길 원하지 않는 걸 저도 남한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공자가 그 말 하면 되게 원래 좋아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기특하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얘가 하겠다고 하는구나. 자공이 그렇게 그러면 착하다, 열심히 해라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공자가 한 말은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스승님 너무 야박하시다 정말. 그건 아내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는 그 자공은요 지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인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얘는 하지 않는 애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하나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네. 제야 보고 공자님이 깨친 건가? 그러니까, 너는 알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못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인하려면은 인한 게 편해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돼요. 근데 자공은 지자이긴 해서 인이 좋은 건 알지만 그게 나한테 손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애써서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공자가 그걸 알고 있는데 얘가 나한테 점수 따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먼저 노력을 해라. 사실 그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넌 안 돼가 아니라 그쵸, 너 그쵸. 지금 수준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말 하는 거죠. 아니, 야, 저기 자공, 자로 이러면 아내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이스인데. 그렇죠. 다 자로도 용자니까 군자거든요. 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자공, 자로 그러면 공자님 서열에서 2, 3위는 되는 급인데 그쵸. 거기다 대고 앉아서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주마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봐라 열심히 이런 뜻으로. 공자가 되게 재밌는 게요. 제자들이 무언가를 내가 가르쳤는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아요. 한 번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한 번도요. 본인이 먼저 열렬하게 원하지 않으면 터트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뭐 새 모퉁이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나머지 한 모퉁이를 모르면
얘기해주지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는다. 아, 뭐 4개 중에 3개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 4번째 가르칠 필요 없죠. 그거는 내가 동의가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랑 완전히 반대예요. 소크라테스는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먼저 구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서 자발성 있잖아요. 네. 스스로 찾자. 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해주지 않는다. 아, 교육 방식으로는 그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인 거잖아요. 네.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야. 야, 이거 들었던 자공의 마음은 어떨까? 이게 정말. 근데 또 자공이 나중에요. 스승님한테 물어봐요. 평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다시 또 이 말을 해줘요.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기소불용 물시여인을 다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분발해라. 사실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하긴 하죠. 근데 보통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기소불용, 내가 원치 않은 일은 물시여인이라 남한테도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현대를 살아갈 때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원만한 인간관계,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하기 싫은데도 얘만 시켜. 그러면 리더로도 해당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또 부려먹어도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게 대단한 뭐 철학적으로 인까지는 바라보지 않지만 대등한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이해를 합치시켜서 공동의 이익,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대단한 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웬만큼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한 조직 내에서 살아가려 그러면 내 하기 싫은 건 남한테도 시키지 말자.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 근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부부 상담 하다 보면요, 안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너는 해.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내가 볼 때는 같은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야,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내 하기 싫은 일은 엄마 시키더라고. 그래도 엄마는 네. 아무런 불만 없이 기꺼이,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엄마 그거 화 안 나요? 그랬더니 왜 안 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의 지극, 그러니까 희생이죠. 예전의 어머니들의 우리 엄마만 그랬겠어요. 다른 그쵸. 엄마도 그 문화에 살았으니까 비슷비슷했을 건데 저는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나는 저러지 않으리. 아, 너무나 불합리해. 옛날 집은 저기 길잖아요. 이렇게 밀도 있게 지어지지 않고 여기 있고 뭐 저기 있고 부엌 여기 있고 안방 여기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큰 소리를 불러요. 엄마를. 누나 이름으로 큰 소리를 부르면 엄마가 네 하는데 그때 이제 풍로에서 밥하다가 뭐 설거지 하다가 쫓아가면 뭘 시키냐 그러면 아버지 머리 위에 손 뻗으면 있는 잿더리가 있어. 잿더리 그런다고요. 아, 너무 심하시네. 그러니까 잿더리 바로 옆에 갖다 놓으라는 거야. 누워서 이렇게 담배 트는데 눈앞에서 털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누워서 이렇게 털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털어서서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걸 왜 불러? 아버지한테 여쭤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집안의 어른이니까. 보고 느낀 건 참 되게 불합리하다. 엄마가 대답하고 여기 오는 사이에 벌써 잿더리 10개를 갖다 늘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보면은 뭐 그런 거 역할 분담들 이제 하잖아요. 맞벌이고 하니까. 요즘 다 잘 하던 것 같은데. 그럼 뭐 청소, 뭐 쓰레기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무거운 거, 음식 쓰레기 그다음에 분리수거 이런 거.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비위가 약해서 나는 못한다. 지가 먹는데 무슨 비위가 약해?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않다면은 가정의 불화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거 다 해도 가정의 불화는 늘 있어요. 저는 분리수거도 하고요. 음식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요. 뭐 다 하는데도 또 역시 불만은 있고 불화는 늘 있어요. 인간사는 그런 것 같긴 한데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게 그런 뜻이 기소불욕이면 물시여인이라가 인을 이루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인의 내용은 기소불욕 물시여인이에요. 사랑이란 건 결국 그거거든요. 되게 쉽죠. 쉽게 생각이 들죠. 네, 왜냐면 어려운 게 아닌데 무슨 뭐 숭고한 것도 아니고. 내 하기 싫은 거 남안 시키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근데 저 말을요.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저 말은요. 그 우리 관계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인 사이야. 결혼을 해.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여자분들이 결혼을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력 단절되고 네, 경력 단절되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아니다. 너가 결혼하고 나서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하늘에 별도 따다 주는데 결혼하려면. 그죠. 네. 하늘에 별을 따다 주겠다고 해. 네. 그럼 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걸 냉정하게 알아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막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하자마자 웬걸 내가 이제 회사 그만둬야 되고 뭐 애기 낳아야 되고 뭐 가사 일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특히 데이트할 때 남녀가 서로 막 이제 그 하늘에 별 따다주고 달 따다주고 할 때 그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 말을 할 때도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네. 이렇게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1년 해줄 수 있어. 근데 30년 해줄 수 없다면 지금 빨리 못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서. 공자님이 그렇게 갖다 드니까 저기네. 결혼 상담소를 하셔도 잘하셨겠네. 그러니까 이거 관계예요, 관계. 처세술이거든요. 논어는. 그러니까 결혼뿐만이 아니라 뭐 연애, 조직, 사업,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주로 이혼 상담에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논어의 구절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좀 변형시켜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뭐 사람 배우자의 등급을 평가해 드립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통념이 깨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저도 지금 깜짝깜짝 이렇게 뒤통수 맞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 논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작은 인간관계,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자님은 이걸 국가 경영이라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걸 이해를 하면서 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업이 그런 일이니까 상담을 통해서 가사 상담이든 뭐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시지만 이걸 좀 더 넓은 사회에 적용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있죠. 왜냐하면 논어라는 게 사실 위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위정자들을 위한 책이고 임금다운 거, 신하다운 거 그런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그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논어가 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삶에 갖고 오는 미시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걸 영역을 좀 확대해서 지금 뭐 로펌, 그 로펌 이름이 뭐였죠? 로앤모어. 로앤모어. 그 펌 더 발전적으로 키워 나가시는 게 뭐 당장 이제 눈앞에서 우리 생활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를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계획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 사양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개인의 역량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성찰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이라는 게 눈앞에 뚝 떨어지니까 그걸 손에 쥐고 정말 고민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들을 보면 5,300만 모든 국민들이 그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시스템은 따라줘야 되잖아요. 또 그게 비록 합리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게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배우고 고민하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분들이 위정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는 좀 사실 있는데 변호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아주 뿌듯해지는데요. 나중에 일하시게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7번 이거는 정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자.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랑 일치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공자가 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뭘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로라는 제자 또 자로예요? 자로가 많이 나와요. 자로가 되게 인간적이거든요.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로가 기뻐했다. 자로가 열받아했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와서 논어에 네, 제가 자로만 따로 빼서 자로의 희노애락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자로가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고 똑똑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 완벽하지는 않은 공자님 밥. 자로는 뜻은 되게 커요. 근데 그거를 가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공자님 밥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제야만큼 그런 욕을 듣진 않지만 굉장히 타박을 많이 듣는 제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자로가 주인공인데요. 이제 공자가 하루는 자로를 이제 앉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자로는 용자예요. 네. 근데 지자가 안 돼요. 용지인인데 제일 군자 중에 제일 하치네. 네. 네. 용자에는 들어섰는데 지자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로한테 내가 너한테 오늘 안다는 게 뭔지 알려주겠다. 잠깐 이거 말씀을 좀 자르고 한문을 많이 하시니까 지자 밑에 날 일자 붙은 지가 있고 없는 지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다른가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알지자, 날 일자 없는 거죠. 날 일자 없는 알지, 안다. 그래서 안다는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 그래서 앉아보라고 해요. 가장 자로한테 필요한 애거든요. 왜냐면 지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은 안다고 말을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해요. 소크라테스 한 얘기랑 비슷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안다고 하죠. 나 알아. 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거짓이나 위선이라기보다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 자만하고 오만함. 예를 들면 그걸 인간관계에 적용하면은 누구를 연애를 5년 했어. 그러면은 나는 쟤를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쟤에 대해서 뭘 아는지 몰라. 그렇죠. 아는 부분도 키하고 몸무게하고 뭘 잘 먹는지 정도는 알겠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몰라라고 해야지 알기 위한 이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쟤를 잘 알아 해버리면 더 이상 쟤를 연구하지 않는 거야. 탐구하지 않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결혼했더니 원래 다른 모습이 막 나오고 그렇게 뭐 본인을 숨겼다고 하지만 사실 숨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죠. 안 보이죠. 사랑의 눈이 멀면 그게 눈이 안 보이죠. 아닙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봤어요. 제가 상담할 때 결혼하는 과정을 꼭 물어보는데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그걸 봤다. 근데 좋게 해석한 건가? 좋게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 준비하면서 예민해서 그래 라고 선회하거나 그게 본인의 모습인데. 그죠. 가장 좋은,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저 사람의 가장 좋은 상태잖아요. 연애할 때가. 그렇죠. 근데 그때 이미 나쁜 건 숨긴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그걸 삐집고 나오는 거잖아요. 참지 못하고. 몇 년 사귀었으면 이제 툭툭 튀어나오죠. 이제 그 안 좋은 것들도. 이제 그런 걸 보고도 내가 이제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 지도자 뽑을 때도 다 그래요. 내가 지지하면 뭐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도 실수한 걸 거야 라고 하고 계속 지지를 하죠.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죠. 분명히 기회는 있었고 나는 분명히 봤고 들었고 그렇지만 이거를 문제 삼지 않은 것뿐인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자로가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질이었나요? 이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문장은 끝나는데요. 이제 다른 에피소드를 보면은 자로가 굉장히 그 희노애락이 극명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네, 그러니까 똑똑한 보통 사람. 그래서 공자가 이제 위나라에서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자리를 줄 것처럼 했어요. 근데 공자가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위 안 가고? 위나라에서 위나라를 돕지 않고 떠나요. 근데 떠나면서 한참을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누가 뭐 아파서 뭐 열이 심하게 나서 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이제 공궁한 상황이 되니까 자로가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자로가 열 받았다고 나옵니다, 표현이. 그래서 공자한테 따져요.
왜 그냥 하지. 위에서 자리를 준다는데 그 녹봉도 좀 나오고 우리도 좀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애들 끌고 나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냐. 그렇죠. 군자도 이렇게 공궁함을 겪을 때가 있는 거냐라고 돌려서 이제 공자한테 공격을 하죠. 화가 나서. 화가 나지 당연히. 근데 그때 공자가 자루한테 네가 모르면 남겨둬라 모른 채로 그런 식의 이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거든요. 자기 변명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위나라에서 나와야 돼. 한 1년 녹봉 좀 받고 세비 좀 받으면서 애들 좀 배에다가 기름이나 좀 끼워서 데리고 나와서 고생을 해도 해야지 밥 굶으면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밥을 굶어도 아내가 밥을 많이 굶었어요. 그 아내는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굶어서 죽은 건 아니고. 아니 못 먹어서 죽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공자 따라다니면서 제때 밥 못 먹어 위장병으로 돌아가시지 않나 싶어요. 네. 아무튼 공자가 생각하는 건 중인이라고는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나랑 얘기 안 하겠다. 공자는 쳐다보면 거기 싹 떨리고 안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자로가 그때 이제 혼이 나죠. 네. 모르는 거는 아는 척하지 말고 나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혼나는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자궁인가요? 저 없을 때 와서 자기 먹을 거 구해온 제자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되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먹을 거 구해온 제자가 있어요. 그걸 막 찾아가서 구해오는 제자가 있는데. 자궁은 굉장히 이제 밝아서 네, 능하고 맞아. 굉장히 자궁 맞을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못 먹고 힘들 때 자궁이 구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자님이 넙죽 받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굶으니까. 저는 공자님 얘기를 조금 빼뜨름하게 듣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니까 또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그거 그대로만 들으면. 그렇죠. 네.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공자님이 40대 프로기라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냐 그러면 못 드시고 힘이 없어가지고 육체적으로 빨리 노화가와가지고 유혹을 못 느꼈을 거라고. 근데 그 혹은요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은 멈추는 거 거기서. 그래서 공자는 사실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공자님 논어의 기도에 대한 얘기는 없죠. 기도를 오히려 자루가 한번 기도하자고 해요 공자한테. 스승님, 그러니까 공자가 아파서 이제 거의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직전인 상황인데 자루가 스승님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라도 하자. 그때 공자가 그럴 필요가 있냐. 근데 자루가 해야 된다. 그 옛날 뭐 시경에 뭐 서경에 그런 말이 나온다. 뭐 상하의 신에게 기도했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공자가 그런 기도라면 내가 이미 한지 오래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성을 믿으시는 분이구나. 내가 내 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공자는. 오래 사셨잖아요. 73인가?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게 70 정확하지는 않는데 70 넘었어요. 그래서 종심소욕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70. 내 나이 70 넘어가니까 내가 뭐든지 해도 잣대 어긋남이 없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추는 게 부록이거든요. 이거 넘어가지 않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유혹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야 될 선과 멈춰야 될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기준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생사는 유명이니까 이건 건드리지 않아요. 그 대신 사람이 하는 거, 감정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거는 사리에 맞게 그리고 제대로 미워할 수 있게 거기에는 힘을 많이 쏟죠. 정말 뒤끝도 장렬인데 상대하지 마라.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썩은 나무. 제가 볼 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더 착한 학생들인 것 같아. 이런 말 듣고도. 배울 게 많았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르는 자. 이거는 7번하고 또 연결될 것 같은데요. 7번.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자. 랑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제가 문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요, 제가 이제 10월 5일 날 하는 강의입니다. 어디세요?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뭐 여성 프라자인가? 그 대방동에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 목차를 제가 뽑아놓은 거고. 그럼 우리는 강의를 지금 온라인으로 미리 좀 이렇게 맛배기로 사실 지금 약간의 스포를 했어요. 그런 것 같은데. 강의 스포를 했는데 사실 강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스펙타클한 그렇죠. 이제 예, 내용들이 다 나오겠네. 있고 예. 그 처음에 사람을 나누는 그거부터 할 거거든요. 네. 그 성인부터 이렇게 논어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네.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이제 나눴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그 등급에 맞는 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욕도 그 등급에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 밑에 이제 뭐 네. 저기 등에는 정말 뭐 그 새와 짐승이 아니라 아가리 주둥아리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공자님도 그런 막말하신 기록은 없나요? 사실 조수만 해도 이미 센 욕이거든요. 아, 이거 이 정도 얘기하면 사람 제가 들어보면 야, 너가 새 같은 너는 새처럼 그러니까 아니, 짐승인데요? 짐승 그래도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게 표준 말이고. 그래서 우아합니다. 예, 우아하잖아요. 그 야, 이 새 같은 놈아 그러면 아니야, 나 새보다 머리가 좋아 이 정도가 되지 화가 불끈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대놓고 욕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예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한 거네. 그죠. 상종하지 마라. 1번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서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상종 못할 놈 그러면 공자님으로 따지면 최악의 등급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인 이하니까 중인이든 하인이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공자가 볼 때는. 중상은 돼야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좀 교정 가능한지 안 한지를 그렇죠. 보겠다는 거군요. 중인 이상은 되어야지 학위 시습도 되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10월 5일 어디서 여성회관? 10월 5일 날 대방동에 있는 서울 여성 플라자. 뭐 보려면 어떻게 뭐 강의를 들으려면 유료인가요? 신청해야 되나요? 유료 강의고요. 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신청하면 돼요? 그게 이제 제 채널에 네. 그 스토어가 있거든요. 아는 변호사. 네, 아는 변호사 채널에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그러니까 카페24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선착순 160명. 160명? 네. 아, 그렇구나. 거기 보자. 그 신청 강의료가 얼마예요? 강의료가 조금 비싼데요. 얼마인데요? 그 33만 원인데요. 1시간에? 아니요. 5시간입니다. 아, 여러 번 들으시는 거구나. 아,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요. 그 102가지 하려고 그러면 33만 원인데 얼리버드 할인을 해서 20% 할인을 해서 한 27만 원 정도 그러면 됩니다. 5번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한 번이고요. 한 번에 5시간을 풀텍스트로 강의해요? 네, 5시간을 강의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거라서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으로 그 다음날 온라인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 이야, 이거는 논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라 해야 되겠다. 그죠? 사실 논어에 관심이 없어도 되고요. 그 인간 관계에 관심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좀 관계에서 답답하다.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서문에 보면 서문에 이거 좀 올려주실래요? 불행히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제대로 미워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제대로 미워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논어에 관심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아하게 욕하는 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뒷대목이 더 마음에 드네요. 너와 나의 구분 없이 우리라는 미명하에 괜찮은 척,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척한다. 이거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그 모티브나 이렇게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구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강의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욕하는 법을 배워. 근데 그 욕이 우아하기까지 한 거예요. 네. 새와 짐승 정도라면 듣는 사람이 욕인 줄 모를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저기 상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중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우리 언어 감각에 맞는 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27만 원이라고요? 맞습니다. 어리버드. 자, 여러분 강의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어요? 많이는 곤란하고요. 제가 4분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4분. 근데 선정 기준은 여러분 여기 댓글 올려주시고 자기가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명백한 이유를 댓글에 좀 밝혀주시면 그 중에 4분을 골라서 제 사비입니다. 사비를 틀어서 4분을 아는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대신에
성의껏 들어야 될 것 같아요. 5시간이면 이거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빡세게 정말 이거 내가 고민 많이 하고 그 강의를 이 강의를 통해서 내 개인 신상의 어떤 그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삼고자 하는 분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분을 골라서 네 분을 추첨 아니에요. 뭐 우리 B&D 사이트에 뭐 메일로 보내셔도 좋고요. 우리 최초의 PD에게 뭐 보내셔도 좋고 공개로 하겠습니다. 강의료가 27만 원이면 싼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5시간을 다 듣고 추가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추가로 4시간 또 인터넷으로 또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양이면 절대로 이게 5시간에 끝날 양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료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네 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27만 원 곱하기서 100만 원, 100만 원 쏘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아니 무슨 말씀? 제가 요 말씀만 좀 드려도. 네, 말씀하시죠. 이 책의 이 강의의 효능은요. 인생의 매 국면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다채로운 악인들에게 딱 맞는 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해준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마땅한 욕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시간들은 이제 안녕. 그동안 꽉 막혀있던 당신의 정신세계에 강렬한 청량감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벌써 오늘 뭐 8개 정도 우리가 살짝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 영화 예고편 같은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뒤에 살을 쫙 붙여서 들으면 어우 뿌듯할 것 같은데. 이게 워크북이 나가서요. 노는 원문이 나가요. 이게 책자가 나가거든요. 또 쓰고 외워야 되겠네. 그렇죠. 그게 또 좀 견고하게 만들어서요. 갑오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수시로 좀 읽어봐도 되고. 그렇죠. 네. 자, 네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강의를 내가 이걸 꼭 들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보시고 읽어보시고 이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분에게 네 분에게 선물로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는 변호사 이준 변호사 모시고 재밌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서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